자, 이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바다를 건너서 요동반도를 쳤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서진시대의 궁극도에 여기 섬으로 돼 있어요. 지금 대방군, 낙랑군이 섬에 돼 있어요. 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동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반도. 그러니까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자, 청나라에 대학자가 있습니다. 양수경이라고. 청나라는 고증학입니다. 틀렸는지 맞는지 그걸 고증하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거든요. 자, 우리는 주작에 공리공담하고 그러다가 폭삭 망했지만은 청나라는 고증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쓴 뭉집이 있어요. 회명헌거라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한나라 당시의 왕검성은 폐수의 동쪽에 있고 근데 현재 이 평양의 토성은 대동강의 남쪽에 있다. 고로 이곳은 한나라 당시의 폐수가 아니다. 더군다나 옛 기록에 한서 같은데 왕검성은 물이 깊고 험하여 공격하기 힘들다고 돼 있다. 그래서 이름이 험독이에요. 그런데 이 토성은 어떠냐? 물이 얕고 나츠막한 구릉에 있다. 그래서 저기 쳐들어가려면 홀라당 무너진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중국분이 얘기한 거예요. 중국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낙랑토성은 대동강 남쪽에 있는데 전체 둘레가 1.5km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막조선, 마한의 도읍이었던 청암리 토성의 크기는 얼마냐? 전체 둘레가 5km예요. 이 정도는 돼야죠. 예. 전혀 틀려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일제시대 찍은 겁니다. 이게 토성이에요. 이거를 성정용 교수가, 저 충북대 교수인데, 여기를 아마 갔었나 봐요. 이제 북한을. 이제 그 학자들이 막 꽤 가니까. 근데 여기 가서 찍은 사람 별로 없는데, 고맙게도 여기서 찍었어요. 이게 대동강이거든요. 여기가 토성이에요. 이 강물이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청나라 학자인 양수경이 지적한 게 딱 맞잖아요. 이거 뭐라 했어요? 한나라 때 왕검성은 폐수의 동쪽이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건 대동강의 남쪽에 있지 않냐? 그럼 대동강이 무슨 한나라 때 폐수냐? 첫 번째. 두 번째. 물이 깊고 험하여 공격하기 힘든다 그러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물이 얕고 나즈막한 구릉이다. 이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경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증학자죠. 유명한 고증학자. 이 토성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대동강이고. 자, 이게 막조선의, 마한이죠. 막조선의 요게 왕궁토예요. 청암리 토성. 요게 5km. 요게 아까 보세요. 요게 1.5km예요. 요게 낙랑토성이에요. 1.5km. 게임이 안 되죠. 이게 고구려 마지막 수도예요. 이게 장안성. 이거고. 이건 지금 평양이죠. 그리고 요게 중간에 장수왕이 천도했던 도시. 이게 안악궁성이에요.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그런데 이 낙랑토성 안에서 일제시대에 뭐가 나오냐? 낙랑예관, 낙랑부기, 천추만세 이런 명문기와가 막세기와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천추만세. 이거는 중국에서 황제만이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왕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려 광종만 황제를 선포했잖아요. 뭐 나머지는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록상은 그 사람은 연호를 썼어요. 황제만이 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호를 못 써요. 그런데 제일 바보 같은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면서 연호를 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광무잖아요. 그 다음에 더 바보 같은 순종이 융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리고 황제예요.
황제는 연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는 연어를 못 쓰냐? 중국 거를 쓰는 거야, 중국 거를. 예. 그래서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한 후에 연어가 없으니까 청나라 연어를 쓰기 싫으니까 만력이라는 연어가 마지막 연어거든요. 근데 그 만력 후 몇 년, 만력 후 몇 년, 참 한심한 나라죠. 이미 죽은 나라를 갖다가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주작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했죠. 근데 그들은 왕은 천세라고밖에 못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세, 천세, 천천세예요. 중국은 뭐예요? 만세, 만세, 만만세. 이 만세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중국의 전환시대 장안성, 수도죠. 여기 뭐라 했어요? 장랑미양, 장생무국, 천추만세, 억년부가. 여기서 나오네요. 천추만세. 그 우리나라는 썼느냐? 썼어요. 그게 뭐냐? 고구려에 굉장히 큰 적석총이 있어요. 그게 천추총인데 여기에 벽돌이 나왔는데 뭐냐면 천추만세예요. 그럼 고구려의 호태왕, 태왕이 뭐냐? 바로 황제급이라는 얘기예요. 황제급. 그 외에 다른 나라들 보면은 흉노 같은데 이건 네 자입니다. 이거 틀렸네. 뭐 선우 청강, 선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선우 하친, 이건 중국한테 투항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서해 안정, 뭐 천추만세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귀틀모듬, 토성동 귀틀모듬에서는 뭐가 나오냐? 옥도장이 나와요. 옥도장. 도장 중에서 제일 그 황제가 썼던 도장이 옥도장입니다. 그 옥도장이 뭐냐면 영수강령. 이것도 황제급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 파괴된 벽돌 무덤에서 뭐냐? 대왕. 그 다음에 이 정어동 5호분에서 뭐냐? 거왕. 왕급이에요. 왕급. 왕에 대한. 자, 이게 천추만세. 이게 한나라 장안성에 나온 천추만세. 이게 아까 고구려 천추총에서 나온 천추만세. 여기 보세요. 천추만세. 영고. 예, 영원토록 천추만세. 자, 이게 이제 이게 낙랑토성인데, 이게 대동강이고, 여기에 엄청난 고분들이 깔려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엄청나요. 요번에 더 발굴했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성룡용 교수가 가서 찍었어요, 여기를.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이런 사진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자다운 학자다. 그래도 여기 찾아가서 이렇게 찍어줄 줄. 여기는 입구까지 돼 있잖아요. 예. 자, 이제 우리 고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거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낙랑 거하고 낙랑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하겠어요. 자, 중국의 한나라는 이 나무강 무덤이 무덤길이 있어요. 무덤길. 무덤길이라는 건 이렇게 시신을 끌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죠. 연도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무덤길이 없어요. 틀리죠. 그 다음에 평양에는 합장한 경우에 이 두 개의 관, 그러니까 부인하고 주인을 이렇게 같이 묻어요. 근데 이게 한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한나라의 나무가게는 앞 전실, 후실 그랬고 앞뒤로 두 칸 또는 세 칸이 있는데 이런 것은 평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고. 예. 여기 앞에 하나. 여기 두 개 내지 세 개가 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그 무덤 주에 이 나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집처럼 만든 거예요. 집처럼. 근데 평양에는 집같이 만든 게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한나라에는 차마갱, 그 마차죠, 마차. 마차를 넣는 것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별개라는 거죠. 전혀 별개예요. 그냥 단지 나무로 같이 만들었다. 그건 아니죠. 자, 기틀무덤. 이게 이제 기틀집처럼 만드는 거예요. 평양에는 있는 거는 방형이에요, 방형. 네모나 한나라는 어떻게 끼일 때려요. 장방형이에요. 그리고 평양에는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중국에는 무덤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무덤길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평양에는 기틀무덤 중에 바닥에다 뭘 깔으냐? 자갈돌을 까는 거예요. 자갈돌, 강돌. 그리고 이 벽하고 이 사이에 구덩이에 거기다가 또 자갈돌을 넣었어요. 근데 중국에는 자갈돌을 넣은 무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시대 후기에 오면은 이 관이나 곽 이런 게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집처럼 진자 그랬잖아요. 가옥구조. 집처럼 지은. 근데 우리나라는 집처럼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우리가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단지 하나 갖고 뭐 지금 거의 뭉개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 얘기예요. 이게 중국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앞에 툭 튀어나왔죠. 이게 무덤 들어가는 길이에요. 연도죠, 연도. 예,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붕 씌었죠. 집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까? 기둥 세우고 집처럼 돼 있어요. 그냥 박스예요, 박스형. 여기 이렇게 다 박스예요. 그 무덤길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기 그냥 방이에요. 전실 후실. 예, 이거 위에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러면은 지금 낙랑국에 있는 기틀무덤은 어디서 왔겠느냐? 북한의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고조선의 나무광 무덤에서 나왔을 거다. 왜? 제가 찾아보니까 하가점 하층문화, 하층이네. 이거 틀렸네요. 하층문화 중에서 대전자 고분군 가봤는데 이 성도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그 목관을 이제 작도한 게 나오는데 그게 보면 목구형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아까 보면 어때요? 박스형으로 돼 있죠. 이거 박스형이에요. 이렇게 틀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틀무덤 목광묘에 가장 오래된 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중국에서는 대문구에서 나타나요. 대문구. 산동 지역. 여기는 동이족의 동네입니다. 동이족. 그러니까 이 목광묘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동이족이 발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양저문화라고 이건 절강성이거든요. 여기도 동이족이에요. 그 다음에 용산문화 이것도 동이족이죠. 왜? 이 대문구 문화를 뒤이은 게 용산문화예요. 근데 여기 거를 보면은 이 정자형 목관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대문구 거든 산동 동이족이죠. 박스형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동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동부여도 보면은 이 장구를 했는데 결구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 집 질 때 보면은 옛날 한옥을 보면은 나무못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서 이렇게 끼워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집들 한옥은 옮길 수가 있어요. 왜? 해체하면 되니까. 그게 결구법이에요. 이게 이제 결구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보세요. 이게 결구법이에요. 이것도 다 해체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벽돌 무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양 지역의 벽돌 무덤은 대부분 하나예요. 하나. 단실묘 한 칸. 근데 중국 거는 보면 두 칸 내지 여러 칸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벽돌 무덤을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걸 호형이라고 그래요. 한나라 거는 직선이. 그 다음에 평양의 벽돌 무덤은 이 천정이 이렇게 동그래요. 도명이에요. 도명.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중국 거는 어떻게 냐 터널형이에요. 터널형. 여기.
여기 보세요. 이거 터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터널이잖아요. 전혀 틀립니다. 단지 벽돌로 만들어요. 근데 벽돌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쌓다가 또 이렇게 쌓다가 이렇게 쌓아요. 얘네들은 눕혀서만 쌓아요. 지금 벽돌 쌓듯이.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걸 우리 이렇게 쌓죠? 이렇게 또 쌓네. 얘네들은 보세요. 지금 벽돌 쌓듯이 쌓았어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은 반지하에 있어요. 우리는 평양은 반지하. 한나라는 아예 땅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 한나라는 널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널길이 없어요. 근데 중국의 이 벽돌은 공심전이라 해서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써요. 자, 보세요. 요겁니다. 요 가운데 뻥 뚫렸죠? 지금 보록고하고 똑같아요. 보록고. 우리는 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촉이 있어요. 이 촉. 요 뒤에 이렇게 꽂는 거. 촉이 있다. 전혀 별개입니다. 단 그냥 벽돌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아까도 보면 나무로 만들었다. 어떻게 재료가 같다고 같습니까? 근데다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의 목각묘는 은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춘추전국 시대, 이게 언제냐면 BC 221년이에요. 이때까지 사용됐어요. 평양 지역은 언제냐? AD 1년에 목각군이 성행해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냐? 거의 150년, 200년 차이 나죠. 부활한 겁니다. 그 다음 벽돌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전환시대 말기 1세기에 나타나는데 평양에는 언제냐? 이건 BC입니다. 근데 우리는 AD 2세기야. 그러면 이 시간차가 얼마냐? 200년이 차이나. 200년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이게 맞나요? 틀리죠. 왜 그러냐? 전환시대 낙랑군이 설치된 때가 언제냐면 무제 때예요. 한나라. 이게 BC 108년인데 전환시대 말기가 되면 석실묘가 나타나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벽돌묘가 사라지고 후한 중기에 들어서야 이 평양에서 벽돌묘가 나타나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묘제도 틀리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지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께 뭐 이렇게 똑같다. 근데 안 똑같거든요. 예. 그 아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전혀 별개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게 우리는 이런 짜집기 형태거든요. 예. 이런 것들. 여기 널길이 이렇게 큰데 우린 널길이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널길이. 여기 널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옥 구조예요. 이 집처럼 이렇게 올렸어요. 기둥도 올리고. 저가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여긴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 지붕 있나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 이게 낙랑국이라는 게 고조선을 이어받은 문화지 중국의 문화가 아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민들이 고고학을 잘 모르니까 이걸 갖다 완전히 그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장난질을 해갖고 그 장난질이 뻥튀기가 되었고 지금 무지무지하게 세팅이 돼버려요. 이미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이렇게 바른 소리 하면은 북한 애들을 공격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이 북한에서 나온 자료들이거든요. 왜? 근데 우리는 아까 성경영 교수처럼 거기 가서 그냥 사진이나 찍고 그 속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발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어려워요. 고고학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렇더라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